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지웰 로그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소용없다던데요? 참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의 진짜 역할과 제대로 먹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 즉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영양소예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은 건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지, 먹어봤자 다 버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셔도 결국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금세 탈수되고, 피로가 쌓이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비타민C도 같은 원리예요.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남은 건 정리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하루 200mg까지는 거의 100% 흡수됩니다. 500mg을 먹으면 약 75% 흡수되고요. 1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절반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죠.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흡수된 50%만으로도 충분히 몸속에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1000mg을 아침에 한 번 먹는 것보다 5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체내 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배출되니까 의미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콜라겐 합성, 피부, 뼈, 혈관, 연골, 인대를 지탱하는 핵심 단백질인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중 약 30%가 콜라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렸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몇 달간 배 위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못하면 비타민C가 부족해지고 콜라겐이 무너지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이 튼튼하고 뼈와 관절이 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비타민C 덕분입니다. 항산화 작용. 우리 몸은 호흡하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매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녹 제거 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 백혈구가 활발하게 일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해요. 감염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나 몸이 피곤할 때 비타민C를 챙겨 먹으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감기를 직접 치료하진 않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철분, 흡수 촉진.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3배 높아져요. 시금치, 콩, 견과류 같은 걸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빈혈이 있거나 생리 중인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합성,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기분과 집중력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초 체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녀 모두 하루 100mg이 권장량입니다. 임신부는 110mg, 수유부는 140mg으로 조금 더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건 결핍을 막는 최소한의 양이에요. 궤열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뜻이죠.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려면 전문가들은 200mg, 500m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35mg 이상 더 필요해요. 담배 연기가 체내 비타민 C를 빠르게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면 2540mg의 비타민 C가 추가로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격렬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C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성인의 상한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이 이상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설사나 복부 불편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수천 수만 밀리그램을 먹는 방법인데 일반인이 따라하기엔 위험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는 의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경구 섭취로 메가도스를 하면 부작용 위험만 커집니다. 특별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하루 500mg, 1000mg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범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언제 먹어야 할까?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위에 음식이 있을 때 먹으면 자극이 적고 흡수도 더 잘 돼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 되도록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몇 번 나눠 먹어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루 1000mg을 드신다면 아침 500mg, 저녁 500mg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체내 비타민C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정제형, 분말형, 추어블, 리포솜형 등 다양하지만 핵심은 형태보다 꾸준함입니다. 일반 정제형은 가장 흔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타임릴리스 서방형은 천천히 녹아서 흡수되는 제품이에요.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니까 편리하죠.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리포솜형은 지질막으로 비타민C를 감싸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일반 비타민C보다 흡수율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훨씬 비싸고 일반인에게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고용량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제품으로도 충분해요. 분말형은 물에 타서 마시는 타입인데 흡수가 빠르고 양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맛이 시거나 보관이 불편할 수 있어요. 추어블은 씹어 먹는 타입으로 편리하지만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천연일 합성,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화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이라는 분자 구조 자체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완전히 동일해요. 우리 몸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연 비타민C 제품에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부가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나 활용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합성 비타민C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아니라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게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콩팥에 돌 생긴다던데요. 가장 많이 듣는 걱정입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이라면 비타민C 때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C가 몸에서 분해될 때 아주 소량의 옥살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칼슘과 만나면 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론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타민C가 아니라
물 부족입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000mg 정도의 비타민C 섭취는 결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가 소변을 산성화시켜서 특정 종류의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비타민C 충분한 물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 조합만 기억하시면 결석 걱정은 거의 사라지고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이미 결석 경험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감기 예방된다던데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비타민C는 감기를 직접 치료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이 조금 빨리 회복되고 증상이 약해지는 효과는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평균 8% 정도 감기 기간이 단축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낫는 셈이죠. 특히 마라톤 선수나 군인처럼 극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기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0% 정도까지 감기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해요. 결론은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의 기본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하면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독성이 쌓이진 않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자극이 됩니다. 또한 아주 드물게 지육PD 결핍증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가 용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철분, 과잉 질환열 색소 침착증이 있으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높여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의사 지시를 따라야 해요. 물론 음식이 최우선입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해요. 비타민C가 많은 음식, 과일, 키위 골드 키위 하나 160mg, 그린 키위 90mg, 딸기 100g당 60mg, 오렌지 중간 크기 하나 70mg, 레몬 하나 50mg, 귤 하나 30mg, 채소, 빨간 파프리카 100g당 170mg 최고, 브로콜리 100g당 90mg, 케일 100g당 120mg, 토마토 중간 크기 하나 20mg, 시금치 100g당 30mg. 비타민C는 열과 물에 약해요. 조리 과정에서 30%에서 50% 정도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볶는 게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고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먹으면 좋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솔직히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귤 한 개에는 약 3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인 100mg을 채우려면 귤 3개 이상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바쁜 현대인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충분히 먹기 어렵죠. 특히 겨울철에는 신선한 과일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기본을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제로 채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 보충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영양제는 주식이 아니라 반찬입니다. 식사는 기본, 영양제는 보조. 이 균형이 바로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연령대별 선택 가이드. 20대에서 30대 하루 500mg 기본형으로 충분. 가성비 좋은 일반 정제나 추업을 추천.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시기. 40대에서 50대 하루 500mg에서 1000mg 적당. 항산화와 콜라겐 합성이 중요해지는 시기. 타임릴리스 제품도 고려해 볼 만함. 피부 탄력 유지와 피로관리 목적. 60대 이상 하루 1000mg을 두세 번 나눠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칼슘형 비타민C나 리포솜형 추천. 자극이 적은 제품 선택.
흡수율 고려해서 용량 조절, 상황별 맞춤 선택. 흡연자 하루 1000mg 2번 나눠서. 항산화 효과가 중요하므로 꾸준히 복용. 운동을 많이 하는 분 하루 1000mg, 운동 전후로 500mg씩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 분말형이 빠른 흡수에 유리. 피부 고민이 있는 분 비타민C 500mg 1000mg, 비타민이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 콜라겐 합성 지원 목적. 임산부 수유하시는 분들 하루 500mg 정도. 고용량은 피하고 의사와 상담 필수. 비타민C는 기적의 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챙기면 내 몸의 방패를 닦아주는 습관이 돼요. 저희 약국 단골 어르신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식후에 비타민C 하나를 챙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지. 몇 년 동안 그 습관을 이어오신 덕분에 피로도 줄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한 알의 기적이 아니라 하루 한 알의 습관이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잊지 않고 챙기는 게 훨씬 강한 힘을 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몸에서 활용된다. 하루 500mg, 1000mg 나눠서 식후 섭취. 천연이든 합성이든 꾸준함이 핵심. 물을 충분히 마셔야 부작용이 없다. 음식으로 기본을, 영양제로 보충.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습관 함께 시작해 보세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 꾸준히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